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5회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이 해설 강의는요, 독특하게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시험 끝났다 이거지. 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 해설 강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35회 그 해설을 좀 해드릴 텐데, 먼저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한번 보죠. 자, 난이도를 한번 상, 중, 하로 나눠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면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10문항 정도, 그리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한 20문항 정도, 난이도 하가 한 20문항 정도 이렇게 있으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디 보자, 이렇게 있으면은 8번이 난이도 상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8번. 그 다음이 18번이 또 들어갈 것 같고요. 18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21번, 그 다음이 22번, 그리고 23번, 20번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네요. 2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25번도 마찬가지로. 어이구, 이거 몇 페이지 쪽이야, 이게. 6페이지가 아주 그냥 죽음이었겠네요.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이 30번 문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난이도 상이 들어가 있는 전근대 문항이라면, 그 다음이 38번 문항, 38번, 그리고 44번, 그리고 네, 요 정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문항. 요렇게. 예. 그래서 요쪽이 지금 전근대에서 8문항 정도, 그리고 근현대에서 한 2문항 정도의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능검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전근대 쪽에 배치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난이도 중과 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40문항이죠. 이 정도만 나와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그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 10개를 틀리더라도 역시 고급에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번 35회도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난이도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그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단원별입니다. 단원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 선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 고려죠. 중세 고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기, 그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현대사.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 한 문항이 나왔어요. 예, 한 문항이 나왔고, 고대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 9문항이 나왔습니다. 9문항. 그리고 중세 고려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 역시 9문항. 그리고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문항이요, 11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문항이에요? 20문항, 10문항, 20문항, 30문항이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세시풍속 한 문항.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0문항에다가 한 문항, 31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항기는 몇 문항이 나왔냐면 계항기는 8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7문항, 현대사에 4문항이 나왔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19문항. 여기서는 이제 19문항. 그러면 딱 50문항이 되는 거죠. 그죠? 49, 50문항.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일단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전근대 쪽에 많이 포진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시기별로 보면 고대, 중세, 조선 각 한 10문항씩 이렇게 균일하게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4문항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항기와 일제강점기가 7, 8 뭐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대, 중세, 조선시대에 각각 10문항, 그리고 계항기, 일제강점기에 각각 7문항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지금 이제 30개의 문항이잖아요. 이 30개의 문항 중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분야는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데 정치 면에서 그리고 문화 면에서 이것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정치 면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 16문항. 문화가 몇 문항이냐면 9문항. 토탈 25문항. 압도적이죠. 전 근대에서 지금 30문항인데 그 중에 반이 정치 파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문항 정도가 문화 파트.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와 문화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와 사회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그 당시 왕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묻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능검은요, 이렇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항들이 이렇게 전근대 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근대 30문항 중에서 대략 고대, 중세, 조선 사회에서 각각 10문항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계항기, 일제강점기에서 뭐 한 7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전근대 파트에서는요, 압도적으로 정치와 문화 쪽에서 압도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분석을 한번 끝내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번은 선사시대 문항 뭐 약속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여러분 뭐예요? 주먹도끼잖아요. 쓴배 찌르게. 그죠? 주먹도끼 어떤 좀 더 이렇게 진일보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쓴배 찌르기는 이제 구석기 말기, 구석기 후기쯤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창 같은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싹 던질 때 사용되는 요 부분을 우리는 쓴배라고 합니다. 요 부분 쓴배. 요 부분 쓴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 쓴배 찌르기가 있다. 뗀석기로서 쓴배를 자루에 연결해서 창 끝이나 화살촉 등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어느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뗀석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죠? 신석기.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이거는 이제 청동기가 되겠죠. 틀렸고, 반달돌칼, 청동기. 가락바퀴 뼈바늘 이용한 건 어느 시대죠? 신석기. 정답은 해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은 뭐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그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아하니 지금 이 우표에는 구간이 구지봉에서 6개의 알을 맞이하고 그중 한 알에서 수로가 나왔다. 여러분들 한능검 공부하실 땐 항상 건국신화
인물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 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구려. 고주몽, 그죠? 백제는 온조지, 온조. 그 다음에 가야는 여기 이제 헷갈려. 예, 가야하고 신라가 헷갈려요. 가야는 김수로, 김수로. 신라는 박혁거세예요, 박혁거세. 그리고 박씨, 석씨, 김씨. 석씨가 누구예요? 석탈해, 석탈해. 박씨, 석씨, 김씨. 여기 김씨 누구예요? 김알지. 김알지. 특히 요 신라의 김알지하고 가야의 김수로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국 이야기는요, 시험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능검에서는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른 건 뭐 어렵지 않은데, 가야하고 신라의 그 양 김씨 있잖아요. 그 김씨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가야는 김수로, 신라는 김알지. 근데 김알지가 이 신라를 맨 처음 세운 건 아니에요.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박혁거세, 석탈의 김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로가 있으니까 김수로. 어느 나라예요? 가야가 되는 거예요. 가야가. 그죠? 자, 갑니다.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가야하면 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2월에 영고, 부영고, 부여니까 틀렸고, 제가웨이는 고구려 틀렸고, 박석김, 이거 어디라 그랬죠? 신라 틀렸고, 마한의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했다. 마한, 목지국, 압도. 어느 나라예요? 백제. 정답으로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고르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자, 밑줄군 왕. 하여튼 왕은 중요해. 사실 김수로도 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음 문제도 왕을 물어보면. 정치에서 제가 얘기했죠. 정치가 무려 16문항 나왔어. 그 중에서 왕과 관련된 문제가 다수로 나오니까 왕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왕께서 불교를 딱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2차돈이고 법흥왕이네. 그죠? 2차돈 순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흥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고르라. 병부와 상대등 설치. 이거잖아요.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 이게 바로 법흥왕.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하였다. 이거는 이제 백제의 그 성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 거칠부에게 국사 편차는 누군지 아세요?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킨 왕은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다. 지중왕입니다. 틀렸고, 지방에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누구죠? 백제의 무령왕. 그죠? 정답으로 해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왕, 정치에서 왕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 기본이죠. 역사에서 어떤 흐름을 추적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을지문덕이 나오고요. 여기 안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을지문덕이 나오고 안시성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을지문덕이라. 자, 을지문덕이라. 그렇죠. 을지문덕 누구랑 싸웠죠, 여러분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수나라와 싸웠죠, 수나라. 안시성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탕나라. 그죠? 그러면 수와 당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죠. 가볼게요. 요 시기니까 여러분들 중국 세력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시기니까 요 시기는 7세기. 그죠? 예, 7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흥왕의 대가야 공격. 진흥왕은 여러분들 몇 세기 전성기를 이끌었다? 6세기. 그러니까 틀렸네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연개소문, 수나라 공격을 막아내고요. 만리장성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만리장성이란다.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바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거든요. 바로 정답이네요. 네,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어렵나요, 여러분들? 살짝 어렵나요? 네, 이런 문제 뭐 고급이니까 이 정도는 풀어야 되겠죠.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했대요. 이건 이제 5세기잖아요. 그죠? 5세기니까 틀린 내용이고,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 물론 7세기죠. 물론 7세기지만 이거는 바로 요 사건, 요 이후에 수당 요 침략 요 이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한. 근초고왕의 전성기는 몇 세기예요? 4세기죠. 백제의 전성기 4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 신라의 전성기 6세기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내용.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네. 그렇죠. 바로 웅진, 공주에 가서 볼 수 있는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자,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갑니다. 자, 모주림 천장, 요거는 이제 고구려, 고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모서리가 이제 위에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 그렇죠. 바로 무령왕 하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되었고요. 고구려 장군총과 유사한 돌무지 무덤은 바로 한성에 있는 석촌동 고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 백제 사마왕, 정확하게 무령왕이라는 기록이 나왔죠. 맞는 내용. 정답은 니은과 레을 고른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가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어려워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키워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숨겨놨으니까 그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쭉쭉 읽어보니까 사실 위에 거든요. 그냥 여러분한테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주는 어떤 그 정도고 힌트를 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월지,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 안압지는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죠, 여러분들? 이 안압지, 월지,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경주. 경주입니다, 경주. 그러니까 이 간은 어떤 나라다? 신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경주가 신라의 수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어느 나라인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정보예요. 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보를 준 것이고 핵심은 바로 여기 월지,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신라를 알았으니까 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잖아요. 갑니다. 솔빈부의 말, 이거는 발해죠. 발해니까 틀렸고, 병란도는 어느 나라의 국제무역항? 고려. 틀렸고,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꾸 답하셔야 합니다. 청해진이 국제무역 거점. 청해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장보고. 활약했던 시대는 신라. 그러니까 신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은 어느 나라? 고구려. 어느 왕? 고국천왕. 누구에 의해서? 을파소. 이후에는 이제 의창, 상평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틀렸고,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했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공법이라고 하죠. 어느 왕? 조선,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 신라.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겁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반가래요, 반가. 키워드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 한능검을 잘 보시면 그 자료, 주어진 그 자료에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딱 잡아내시면 답지와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반가, 깊은 생각. 반가 사유상하냐. 이게 바로 반가의 자세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이게 반가 사유하고 있는 모습. 반가 사유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반가 사유상 골라볼까요? 쭈르륵. 정답은 4번이잖아요. 예.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반가부좌를 틀고.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냥 해석해서 비슷한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반가부좌 틀고 사유하고 있는 모습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어느 나라의 불상? 그러니까 딱 지도 이게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나라의 불상인지는 아셔야 돼요. 이건 어느 나라 불상? 이건 발해. 이불병좌상.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고려말 조선 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말 불상. 바로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보관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관음보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자세를 틀고 있죠. 삼국시대 이 고대의 불상은 이런 모습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딱 고추서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살짝 좀 틀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좀 있는 그런 모습들 고려시대 불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고려 초기에 있었던 철불입니다. 철불. 그리고 요건 이제 5번은 어느 나라 불상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고구려. 예,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연가 7년이라는 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은 중국에서 발견된 백제 장군의 묘지석. 자, 키워드 놓치면 안 돼. 자, 백제라고 하는 키워드 주어졌습니다. 자, 묘지문에는 그의 이름이 상지래요. 이름은 상지고요. 조상은 흑치래요. 그러면 흑치상지 백제야. 이게 키워드야. 이게 딱 키워드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제 흑치상지. 자, 잡고 있죠. 그러면 갑니다.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 누구죠? 통일초기. 신문왕. 틀렸고. 완산주의 도읍을 정한 사람. 후백제. 견훤. 틀렸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한 인물은 후고구려. 궁예. 틀렸고.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격퇴하였다. 여러분들 그 백제 부흥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흑도복, 흑치상지, 복신도침.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는 삼연승. 어디서 따오는 거죠? 건모잠, 그리고 안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연승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고요. 5번 안승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까 백제 장군이라고 했으니까 백제와 연결하시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좀 어렵죠. 예,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대단한 거고요. 뭐 혹시 뭐 틀리더라도 예, 고급 자격증 받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가 한 10문항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상이. 자, 이렇게 해서 4번 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비석이 나왔어요. 비석이 나왔고 진흥왕이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 진흥왕 비석하면 또 뭐가 있어요? 진흥왕 순수비 있잖아요. 그 진흥왕 순수비 고르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가는 이거는 이제 광개토 태왕비가 되겠고 나 서울 이게 바로 진흥왕 순수비네요. 그죠? 게다가 네, 다 부여 백제하면 떠오르는 비석이 뭐냐면 사택지적비. 틀렸고 라 충주 이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그 다음에 마 단양 적성비. 그러니까 진흥왕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 나하고 마예요. 나하고 마. 근데 순수비 이 북한산비.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답을 해서 2번 예, 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좀 이렇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옛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 자, 키워드 등장했잖아요. 대조영 하면 누구예요? 항상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발해 대조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신라. 주자감을 설치했다. 어느 나라죠? 이게 바로 발해죠. 그죠? 고려는 국자감.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교육기관들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독서 3분과는 통일신라, 원성왕. 틀렸고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백제. 틀렸고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법. 고조선. 그죠? 정답을 해서 2번 발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왕이 명령하기를 자, 왕이야 또 왕. 경관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 쭌. 자, 이 키워드 뭐예요? 최승으로 등장했네.
그러면 최승무하면 시무 28조 관련된 왕은 누구다? 관련된 왕은 고려의 성종이다 라는 게 탁 연결이 되겠죠. 그럼 성종이 업적으로 오른 거 한번 골라볼게요. 갑니다. 12목. 성종하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12목에 지방관 파견하잖아요. 옳은 거 정답은 1번 바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관악 진흥을 위해 양현고, 뭔가 장학재단이거든요. 이거는 고려 예종 때입니다. 틀렸고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안건법 누구죠? 광종이죠. 광종. 신돈 등용 전민변정도가 누구죠? 공민왕이죠. 공민왕. 틀렸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한 왕은 태조 왕건이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성왕, 성종 12목.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잘 보세요. 누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귀주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강감찬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키워드만 알면 바로 알 수 있죠. 강감찬이 활약했던 건 바로 누구의 3차 침입이었습니다.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활약하죠. 1차 때는 서희. 2차와 관련된 인물은 양규, 3차는 강감찬.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격퇴한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최무선, 고려 말 최무선. 틀렸고, 별무반 편성은 누구죠? 여진족 쳐들어왔을 때 윤관. 이 최무선은요, 왜구와 싸울 때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별무반은 여진족. 틀렸고, 개경의 나성축족. 이게 바로 거란족 침입에 대한 대응이었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무로 하여금 근거지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종무. 이거는 이제 조선 세종 때 스시마 정벌이죠.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서 장기항쟁을 준비한 인물은 바로 최우가 되겠습니다. 무신정권 최우. 정답은 그래서 3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위, 2군. 자, 여기 지금 2군, 6위라는 게 나오네요. 2군, 6위, 중앙군. 어느 나라 중앙군이에요? 고려잖아요, 고려. 그죠? 그러면 고려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눈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발해, 땡.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다. 향소, 부곡. 고려 맞잖아요. 정답은 2번이네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 근지 등을 두었다. 이건 이제 고구려입니다. 틀렸고요. 상수리 제도는 신라. 나중에 이제 고려 기인 제도와 연결될 겁니다.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하다. 구주 오소경. 어느 나라죠? 신라. 그죠? 정답을 해서 고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묘청이 등장을 해요. 묘청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가는 서경이 되겠네요. 자, 서경은 지금이 어디죠? 평양입니다. 그러면 자,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이건 어디예요? 공주, 명학소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되었다. 이건 어디죠? 선주교. 개성이에요, 개성. 틀렸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 설립된 곳은 원산학사니까 원산.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소실된 곳은 어디 있죠,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에 있었던 곳은 경주죠. 경주. 틀렸고.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장려회,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된 곳은 평양. 정답은 5번이네요. 국채보상운동이 출발한 곳은 대구. 그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문익점 나왔어요. 목화반. 네. 자, 문익점 목화씨. 그럼 이건 뭐 고려 후기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고려 후기 모습 볼까요? 자,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 신문왕이라고 설명드렸죠. 농상집요를 소개하는 관리, 고려 말 농서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당백전, 일당백, 누구죠? 흥선대원군. 이건 개항기 쪽으로 쭉 뒤로 빼야죠. 틀렸고,
공가를 받고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공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제도가 뭐죠? 대동법. 대동법은 조선 후기잖아요. 들렸고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한 농민 역시 조선 후기. 정답은 그래서 고려말 농상집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다음. 자, 또 흐름 문제예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어렵죠. 자, 먼저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결국 이거 고치는 모습들. 너무 굴욕적이야.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이건 바로 원간섭기. 네, 원간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대사도 기철이, 이 기철이 지금 처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철 숙청 작업에 들어갔던 왕은 누구죠? 바로 공민왕입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맞죠? 그러면 원간섭기와 공민왕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걸 고르면 되겠네요. 갑니다. 자, 원간섭기.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네, 원간섭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옳은 거니까 정답 바로 1번 나왔네요. 경기 지역에 하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공민왕 이후 공양왕 때 시행된 겁니다. 시기가 맞지 않고요.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거는 무신 정권 때 몽골의 침입기입니다. 보세요. 무신정변, 그죠? 그 다음이 몽골의 침입, 그 다음이 원간섭기, 요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요걸 또 없앤 게 바로 공민왕, 요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처단한 건 여기 몽골 침입 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지금 우리는 요 시기 사이에 있는 거 고르는 건데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내용.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것은 이게 바로 무신정변 이거란 말이에요. 역시 안 맞아요. 시기가. 우왕이 요동정보를 위해 이성계를 파견했대요. 이것도 공민왕 이후예요.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좀 제일 어렵고 깐깐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겁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규보가 썼습니다.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무엇의 조판 동기를 밝힌 것으로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두 개를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초조대장경, 두 번째가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몽골 침입과 연관이 되겠죠? 팔만대장경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자장하면 떠오르는 문화유산이 있다면 이게 바로 황룡사 구춘목탑입니다. 틀렸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요잘. 그죠? 우리 지금 팔만대장경을 골라야 되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 직지심체요잘.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 바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땡. 정답은 그래서 네, 팔만대장경 고르는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한능검에서 유네스코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5.18 민주화운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가볼게요.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충선왕을 수행하여 중국의 여러 진역을 다녔습니다. 이거 갖고 잘 모르겠다. 그죠? 또한 여공패설을 저술했습니다. 이것도 좀 모르겠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계속 읽어보시라고요. 역사서인 사량.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성리학적 사관을 반영했다.
라고 해서 바로 이재현의 사략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자, 그러면 이재현은요. 지금 충선왕 바로 고려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 대한 걸로 골라볼게요.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은 누군가요? 안양이죠. 안양. 틀렸고 구제학당을 세웠대요. 누군가요? 최충입니다. 최충. 고려 중기. 만권당에서 이거 원나라에 있는 건데 원해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네, 이게 바로 이재현. 3번이 되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정제두. 틀렸고 성리학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는 이황. 그죠? 정답은 3번 만권당 원해학자들과 교유한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겁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자, 어떤 걸까요?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지금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나왔어요. 그럼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여러분 언제 나오는 거죠? 무신정권기잖아요. 무신정, 뭐 공주 명학소의 그 망이 망소의 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운문천도의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개성의 만정의 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기란 말이에요. 고르면 되겠네. 무신정변 일어난 시기니까 바로 라 4번 탁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료만 해석되면 연표에서 고르는 건 쉽습니다. 다음이요. 자, 풍습 나왔죠. 이게 세시풍속. 유네스코 문제 한 문제 나오고요. 세시풍속 문제도 한 문제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올 때도 가끔 있는데 한 문제씩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읽어보시면 이 세시풍속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여러분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자, 볼게요. 조상의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이래요.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뭐뭐라 부른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르지? 네. 원컨대 지금부터 무엇이든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이 순찰하게 하옵소서. 이날은 뭔데 지금 불과 연기를 쓰지 말래요. 좋아요. 관련 행사.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꼼짝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다고 한다. 아, 요날 이사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사할 때 이삿짐 가격이 비싼, 이삿짐 운반 가격이 비싼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네, 손 없는 날을 어른들은요,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그 집안이 잘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요 날입니다, 요 날. 네. 그래서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는 개사출을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하였다. 귀신이 꼼짝하지 않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괴롭힌다는 이야기죠. 이날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이건 한식이에요. 한식인데 왜 차가운 음식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까요? 한번 가봅시다. 이날 어떤 풍습이 있었을까? 진달래꽃으로 화전 붙이기. 야, 어렵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이제 삼진날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새알심을 넣어 팥죽 만들기. 이것도 어려운데 어른들은 알아요. 이게 동지입니다. 동지에.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 감기. 이건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단오 때.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럼을 깬대요. 뭐 이렇게 까먹는 거, 땅콩, 뭐 호두, 뭐 이런 거 까먹는 거 있잖아요. 그날은 정월 대보름이에요. 근데 지금 다 어렵죠. 근데 여기 선질 보시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 먹기가 나왔어요. 불과 연기를 쓰지 않는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는 거면 여러분들 함정을 파놓지 않아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워낙 살아온 삶 자체가 팍팍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불을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 불을 사용하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답일 리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엄한 곳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는 거면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절대 함정 파지 않아요. 그냥 직자적으로 그냥 고르시면 돼요. 이건 출제자의 의도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맞추라고 내는 문제고요. 한 번쯤은 한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 먹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매우 적어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이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민무질 등을 제조로 삼아 역대 사서와 경전을 간행하도록 하라. 전하의 뜻을 받들어 저희 신하들도 지원한 마음으로 동과 철을 내겠습니다. 근데 알겠어요? 어려워요. 나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소를 설치한 왕이 누구냐? 주자소를 설치해가지고 왜 개미년의 그 활자, 개미자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거든요. 이거 어렵죠? 갑인자 하면 이제 세종이라고 딱 나오겠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입니다. 태종. 어렵죠? 주자소, 태종 요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난이도 상에 나가는 문제겠는데요. 이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죠.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된 왕은 누군가요? 이건 성종이에요. 조선 성종. 전통 한약을 정리한 동의보감. 어느 왕 때? 허준, 광해군. 그죠? 강운량을 측정하기 위한 추구구. 이건 알겠죠? 세종.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그리고 정조. 네. 동국문헌비고 시즌 1 정조, 시즌 2 그러니까 정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게 바로 정답.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태종 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고요. 그 이전에 태조 있죠. 이 태조 때 별자리를 만든 게 있어요. 네, 천상열차. 하늘 위에 쭉 놓은 그 별자리. 네, 천상열차 분야지 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태조는 나라를 세웠어. 나라를 세운 건 천명이야. 하늘의 질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빠르게 내가 하늘의 질서를 알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를 만들었던 천상열차 분야지도. 나라를 세웠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태종 때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글은 태조를 칭송한 문덕국의 서문이라고 하네요. 그는 이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 초 문물 제도의 정비에 크게 기여했다. 어렵다, 이것도. 그죠? 근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대요. 태조 재상 중심의 정치. 이렇게 되면 사실 난이도 상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한 중 정도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중 정도로. 왜냐하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인물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정도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갑니다. 정도전의 불시자편, 부처씨의 잡소리. 예,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한 인물들. 이건 뭐 세조편에 섰던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이겠죠. 단종편에 섰던 사람들이겠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인물 아세요? 좀 어려운데. 신숙주. 인재 등용을 위해 혈량과 실시를 건의한 인물은 앞으로 읽어도 같고 뒤로 읽어도 같고 조광조. 네.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수미법을 주장한 인물도 역시 조광조. 네. 이율곡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을 했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을 설치한 것은 쭉 읽어보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문제도요. 이게 이렇게 지문들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쉽지 않아요.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니 따라서 향사의 대상이 될 사람은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은 학문을 일삼지 않고 향사할 사람은 당치 않은 인물이기도 하여 사원은 많으나 사문은 더욱 침체되니 실로 한심스럽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뭘까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뭔가 어떤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심신을 수양한다, 공부하는 곳인 것 같아요. 교육과 제사를 담보하고 있는 곳,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 교육기관,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제 이걸 갖고 서원을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주세붕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 맞습니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나중에 이왕의 건의에 의해서 사액서원 내려와가지고 소수서원 되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이거는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사족들의 어떤 그 여론 형성 기구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된 것은 바로 향교입니다. 지방 향교예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 조광조가 뭘 혁파라고 하죠?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 소격서를 혁파라. 매양활동을 하면서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한 곳은 향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서원, 주세붕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자,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이르시기를 임꺽정 등장이다. 임꺽정. 임꺽정 등장했고 을묘외변 등장했어. 자, 그러면 임꺽정 활약했고 을묘외변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왕은 바로 명종입니다. 명종입니다. 자, 그러면 명종 때 있었던 사실 골라볼게요.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 논쟁하면 현종이에요. 틀렸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 4대 사화가 있잖아요. 무갑기을, 무오사화는 연산군, 갑자사화 연산군, 기묘사화 중종, 을묘사화,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명종.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전기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 틀렸고, 사림이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그 붕당이었던 시기. 요거는 이제 선조 때입니다. 성종, 선조. 패비윤씨 사사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관련해 화를 입은 것은 바로 연산군. 갑자사화 대표적이죠. 네, 정답은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고급답다. 네, 고급 문제답다.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겁니다. 25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이에요. 나가사키로 향하던 풍랑을 만났대요. 근데 벨테브레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박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냐면 하멜이에요. 하멜. 이 박연이 먼저 도착했고요. 거의 정착하다시피 했죠.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타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 들어왔는데 잡혀가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박연이 이 하멜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고향 사람을 그렇게 반가워했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박연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하멜이 잘 알아듣지 못했대요. 같은 네덜란드 말인데도 오랫동안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 조선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말이 좀 많이 어눌해진 거겠죠. 그래서 한참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 박연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 결혼도 해요. 그래서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후손이 아직 누군지가 밝혀지질 않았어요. 대충 이게 한양에서 살았던 한양 박 씨의 아마 후손이 될 텐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어쨌건 이 박연은 여러분들 그래서 병자호란에도 참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던 바로 여기에 배속되어서 총포의 제조 및 조작법을 병사들에게 가르쳤다. 여기가 어디냐면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곳이 어디냐면 훈련도감이에요. 실제로 훈련도감에 배속돼가지고 그 포를 만드는데 활약을 했거든요. 자, 그럼 훈련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군사지역인 양계에 배치되었다. 이건 고려시대 양계니까 지방군으로서 주현군과 주진군, 여기서는 주진군이 배치가 되겠네요. 그죠?
틀렸고 소속 군인에게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2군 6위 중앙군 고려시대 지급되었겠죠. 틀렸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삼수미 바로 이게 훈련도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오늘 조선 전기에 있었던 잡색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틀렸고 국왕의 친위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장용영, 그죠? 정조 때. 정답은 3번 훈련도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과정 중에서 훈련도감을 필두로 해서 이후 오군영 개편이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금천하의 법 중에 군율보다 엄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홍립 등장했어요. 강홍립. 자, 강홍립 나오면 이게 결정적 키워드잖아요. 뭐예요? 강홍립의 투항사건. 강홍립의 투항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군가요? 그 왕은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그죠? 광해. 그러면 강홍립 투항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뭐냔 말이에요. 가볼게요.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 육진 개척. 이건 세종 때잖아요. 그죠? 시기가 안 맞고요.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광해군 투항, 강홍립 투항은 그 이후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났으니까 틀렸고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축옥사 정철의 기축옥사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선조 때입니다. 틀렸고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전국의 주도권을 그렇죠. 광해 쫓아내고 인조 반정 일으켜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정답 4번이네요. 이후에 보는 모습이니까.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 이거는 세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전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 다 이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겁니다. 자,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편지는 누가 노론벽파의 영수인 심환지에게 비밀리에 보낸 어찰이래요. 벽파. 오호, 벽파가 있군요.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뒤에 결정적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 나가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주 결정적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세자 하면 누군가요? 부친이래요. 사도세자가 부친이래요. 아버지래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정조잖아요. 정조. 그죠? 그럼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 고종입니다. 땡. 속대전 편찬 영조입니다. 땡.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입니다. 땡.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물을 전담. 삼군부의 부활. 흥선대원군. 고종 때죠. 땡.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 청조하면 초계문신제 정약용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장용영, 수원화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규장가까지.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안도에서는 설점한 이후에 간사한 백성들이 때를 설점이네. 뭐 잠체도 나오고 있어요. 몰래 채굴한다. 설점수세제. 광산 경영하고 세금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다 조선 후기 나왔던 그 광업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면 조선 후기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상평통보 조선 후기 오케이. 보부상 장시 오케이. 송상만상 사상들의 활동 오케이. 외관에서 개시무역 후시무역 오케이. 다 맞아요. 조선 후기 보는 모습. 강희맹의 농소인 금양점록은 조선 전기 성종 때예요. 네, 그래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당시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혼천이라는 키워드 등장을 했고요. 홍대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네요. 홍대용이 혼천이 유명하잖아요. 조선 후기 실학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갑니다.
안견의 몽유도 원도는 조선 전기의 모습일 것이고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마도 조선 전기고요. 성윤의 악학괴범 성종 조선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에서 조맹부의 송설체 역시 조선 전기, 한글 소설과 사설 지조의 유행 조선 후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집은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의 시를 모은 것이다. 그는 서북민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여 일어난 이 사건 당시 항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후에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임을 알고서 수치스러워 삿갓을 쓰고 방랑길에 올랐다고 한다. 삿갓시인 김삿갓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김삿갓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시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항복했던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를 비난해서 내가 관직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관직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냥 삿갓 쓰고 방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뭘까요? 이게 바로 홍경레인안이에요. 서북민에 대한 차별이니까 홍경레인안. 자, 홍경레인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백낙신의 타막, 이거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틀렸고, 집강소 동학농민운동, 보구간민 제국민민 동학농민운동, 홍경레인 사건. 요거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 이것도 임술농민봉기. 정답은 4번 골라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요 문제가 이제 전근대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자, 지난 을충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관직을 허용하도록 청했대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사료가 어려워요. 보세요. 양첩, 양인첩 소생, 천첩, 천인첩 소생. 바로 서얼이 되겠네. 양인첩 소생을 서자라고 해요. 천인첩 소생을 얼자라고 해요. 서자, 얼자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렸다. 요게 이제 그 백정과 연결될 겁니다. 백정과 연결되고요. 물론 이제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인이었죠. 조선 백정이 천민이고요. 수차례 통청운동 전개합니다. 맞고요. 규장과 검소관에 등용되기도 합니다. 차별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 역시 또 백정 출신들. 그러니까 정답을 해서 니은과 디귿을 고르면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또 다음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이게 지금 뭐냐면 군정의 문란이네요.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애절량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은 양전사업, 군정은 호법법, 환곡은 사창제.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격이잖아요. 그럼 호포제 고르라는 얘기네. 정답 있나요? 정답! 호포, 정답 1번이네요. 1번. 그죠? 네. 바로 고르면 되고요. 영정법 실시한 왕은 누구죠? 영정법. 요거는 인조 때 들렸고, 직전법 시행한 왕은 조선 세조 들렸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의창. 의창과 제위보 이거 고려 시대부터 출발합니다.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미국 함대가 등장했대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다.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 제너럴 셔먼 사건 원인이었고 여기에 활약했던 인물이 어지연이었어. 어디에서? 광성부에서. 뭐 딱 나오죠? 가볼게요.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이건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틀렸고 강화도 조약. 병인박해이라는 계기. 이거 이제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병인 양요. 텐진 조약 체결 배경은 바로 갑신정변이잖아요. 그죠? 네, 틀렸고. 어제연의 부대, 이거 딱 나오네요. 어제연 광성부, 그죠? 4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 이건 병인 양요 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이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방공령이에요. 방공령. 지금 지방이 못 살겠다. 우리 지역에 쌀이 이렇게 나가니까 못 살겠다라고 해서 지금 방공령을 내린 건데 이 방공령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건 그냥 개념이다. 이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그 조회무역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요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가능했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83년에 조일통상장령을 체결해가지고 방공령 규정이 그때 들어가요. 그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근데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국 배상금까지 물어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 바로 나왔네요. 배경. 조일통상장령이 체결되었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자입니다. 35번. 자,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 키워드 있다. 뭐냐면 일본군이 지금 주둔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외국군이 주둔할 수 있는 계기, 그 열어놓은 계기는 무엇이다? 이게 바로 그렇죠. 바로 이모군란. 이모군란 때 그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물포 조약의 원인 이모군란 정답 1번 고르시면 되죠. 거물도 불법 점령, 중립화. 이건 갑신연맹 직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쳐가는 건 이제 아관 파천. 전몽을 동학농민 운동, 전전 점령. 김옥균 여기 이제 갑신정변.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중립국인데? 이거 방금 했던 거잖아요, 지금. 부들러네? 어이구, 방금 중립국 논의가 언제 나왔다 그랬죠? 갑신정변 직후 거문도, 영국의 불법적 거문도 점령 사건 전후에서 나온 게 바로 중립국화 논의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우와,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갑신정변 직후 나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볍게. 다음 문제. 자,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늘 강조했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 교육 입국 조서 그 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반드시 비교하시라. 교육 입국 조서는 바로 2차 갑오 개혁 때 나온 것이다. 설명드렸습니다. 갑니다. 이후 사실. 방문국의 설치. 이건 이제 83년도. 이 교육 입국 조서는 갑오 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경공원이 세워졌다. 이것도 이제 86년도, 80년대, 지금 90년대를 봐야 되는데 80년대에 틀렸고, 조사시찰단 파견 역시 80년대, 통리기무함 설치 역시 80년대, 한성사범학교가 건립되었다 90년대,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이게 다 모두 교육 입국 조서의 영향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겁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사진만 보면 당연히 모를 것이고, 자,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한 인물인데, 이거 어려워요. 어쨌든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조소앙 인물입니다. 조소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삼균주의잖아요. 그죠? 건국강령할 때. 요건 아는데 이게 인물과 이런 내용을 연결해서 이게 조소왕이다. 이걸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쿄에서 일왕행리의 폭탄 투척 누구예요? 이봉창. 땡. 재미아닌 중심으로 흥사단 조직 안창호.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박은식. 새로운 국가건설 삼균주 나왔다. 그죠? 정답은 4번.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한 인물은 바로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외우러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쭌쭌쭌쭌쭌. 오, 판소리. 최초의 서양식 극장. 그럼 뭐예요? 원각사네, 원각사. 자, 원각사의 특징입니다. 갑니다.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병원, 최초의 근대적 병원 광해원. 나온교회 아리랑이 개봉된 곳은요, 종로에 있는 단성사라는 곳입니다. 신간의 창립대회 YMC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곳은 바로 원구단입니다. 은세계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 아니 지금 솔직히 이것도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 극장일에 신극이 공연되었대.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함정일 거야. 이러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면요. 여러분 속이려고 문제되지 않아요. 예. 문제 좀 살짝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답지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원각사. 자, 40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조약이 뭘까? 아, 여러분들 통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일사늑약으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한국 관리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정미 7조약이 돼야죠. 통감 나왔다고 무조건 일사늑약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 통감이 더욱더 힘이 비대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추천에 의해서 일본인을 한국 관리, 즉 차관 정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미 7조약 이후입니다.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소. 어이구, 정미 7조약은 지금 1907년이니까 1900년대예요. 근데 영남 만인소는 1880년대입니다. 땡.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일사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아, 이건 독립협회 활동이잖아요. 그죠? 80년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민영환이 조약치기를 한 거예요. 순국. 이게 바로 일사늑약. 13도 의병, 서울 진공작전. 이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 7조약 체결하고 이후에 정미의병.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오가 가까워옵니다.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3인? 태극기? 아이고, 독립선언서. 이거 뭐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대한독립 만세. 3.1운동이잖아요. 여기에 배경이 뭐냔 말이죠. 대한민국의 황제들 순종사망은 이거는 60만세운동. 고종사망이죠. 고종사망. 사회주의 세력이 정오의 선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미국 대통령 웰스의 민족자율주의. 3.1운동의 어떤 배경이 되죠.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 역시 3.1운동의 배경이 됩니다. 정답은 뒤에 리얼을 고르면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해 활동으로 오른 것은 파리 샤도덴가? 네, 샤도덴가? 38번지 있는 곳인데요. 신한 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은 이것 수립과 함께 외무총장 겸 주 파리 위원부의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것의 파리 위원부는 바로 이 건물에 있는 입주하여 여러 외교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규식이 활동했대요. 신한 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 골라볼까요? 임시정부. 국내비밀행정조 연통제 교통국이죠. 바로 답 나왔네. 1번이네. 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네, 이 옳은 것은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임시정부, 독립신문도 임시정부, 독립공채발행 임시정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이거는 어디예요? 이건 신민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구한 말입니다. 틀렸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 사료집 다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가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한글신문 선봉으로 본 고려인의 생활. 고려? 갑자기 중세 고려? 아니 읽어보시면 달라요.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발간됐대요. 이 책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창간한 한글신문인 선봉에 실린 기사 분석했습니다. 이곳에는 신안촌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 어디에? 연해주에서 일어난 민족운동 갑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 이거는 서간도죠. 서간도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군사훈련 하와이. 야, 하와이에서도 이런 활동을 했네요. 권업회. 권업회가 바로 연해주.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인국민회 미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나 2번이나 4번 다 미국이에요.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이 북간도지역. 5번. 네. 정답은 그래서 연해주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인데 알뜨르 비행장, 송악산 해안동굴,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 삼별초가 어디로 이동하죠, 여러분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 제주다. 그죠? 그리고 일제 주민 강제 동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알뜨르, 송악산 이거 다 가봤는데. 제주에 가시면 이제 한번 가보세요. 제주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그곳에도 역사가 있거든요. 제주를 단순히 자연만 보려고 가지 마시고요. 역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제주 아일랜드로. 네. 탐라 총감부가 설치된 목적 제주네. 제주. 오케이. 맞아요. 고산리 유적. 여기가 이제 제주에 특히 신석기 유적지가 많아요. 맞고요. 김만덕. 제주에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그죠? 맞고요. 4.3사건, 제주 4.3사건 다 제주입니다. 정약전이 활동한 곳은 이 제주가 아니라 흑산도예요. 흑산도. 정답은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시기의 일제 정책입니다. 위안소 있대요. 위안소. 그죠? 난징에 있는 위안소. 그러면 이제 1930년대, 40년대 전쟁, 중일전쟁 나왔으니까 전쟁기가 되겠네요. 자, 이 시기 일제정책,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이건 1910년대죠. 미국 공주, 이 정답이네요. 2번. 조선태영령 10년대. 미스협정 25년대, 20년대. 토지조사사업 10년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시대 묻는 거 꼭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가나 독립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는 광복군 총영에서 활동했고 국민부 산하에 국민부 산하다. 왜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 쭉 흩어지다가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국민부, 북쪽에는 혁신의회. 국민부를 이끌었던 그 조직 이후에 양세봉, 혁신의회 쪽은 지청천 연결되니까 이 인물은 만주 한중영 이 양세봉이네. 양세봉. 그리고 이 인물은 사진만 봐도 알겠네요. 정말 잘생겼죠. 그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인 바로 조선의용대. 바로 이 인물은 바로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네. 영화 암살 밀정에 아주 자주 등장했던 인물. 밀정에서 이제 이병헌 씨가 그리고 저기 그 암살에서는 조승우 씨가 여기 김원봉 역을 맡았었죠. 자, 그러면 가는 지금 보니까 조선혁명군이 되겠고 나는 지금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독립군단이 저쪽 자유시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타격을 입거든요. 틀렸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한 것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흥경성 대전자령 전투. 이거는 지청천과 연결되는 거고요. 양세봉 같은 경우에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바로 여기 양세봉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가 요게 바로 지청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대전자령 전투의 지청천인데 어쨌든 가나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틀렸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의용기의 특징이에요. 최초의 무장부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또 한국 광복군도 있고요.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계획한 것은 바로 한국 광복군. 정답은 해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가 정부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다시 선언한다. 그러면서 외래의 탁치 세력을 배격함에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신탁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 더의 위대한 일보 전진이다. 이것은 위인 표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우익 세력의 주장이고 이건 좌익 세력의 주장이네요. 우익 세력 신탁 통치 반대,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총책 지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 왜 나왔냐는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거 고르면 되겠죠. 뭐 정답은 그래서 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건 답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밑줄은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어디 볼까요? 정부.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저속한 옷차림은 과연 뭘까요?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전문의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 착용. 미니스커트가 이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저속한 옷차림이었군요. 네. 그래서 왜 그 여성들 다리에다가 이렇게 들이대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끔찍한 일이에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막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한번 보도하고 그랬거든요. 와. 박정희 정부 때죠? 그죠? 유신 시기입니다.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된 건 전두환 시기. 전두환 정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정답은 3번이네요. 과외 전면금지 전두환 정부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기 운동 전개된 거 김대중 정부.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민주화 운동이에요. 여기서 키워드 박종철. 60만 세 운동이잖아요. 자, 갑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건 대표적인 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약한 것은 하야했다. 이것도 역시 이제 4.19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호환철폐 독재타도 60 민주화 운동.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60 민주화 운동. 정답은 D 리얼 고로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내력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지금? 사상 최대 규모 올림픽 대회. 88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느 정부죠?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그죠? 노정부. 근데 이게 살짝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문제가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개최를 따온 거는 전두환 정부예요. 개최를 따온 거는 전두환 정부인데 이걸 실행한 거는 노태우 정부거든요. 근데 발문이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다. 요거를 노태우 정부로 딱 한정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개최를 맨 처음에 따온 거는 전두환 정부거든요. 이걸 만약에 전두환 정부로 읽히면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살짝 좀 고민이 되는데 여기 지금 서울 올림픽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노태우 정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 이거 박정희 정부죠.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정답 2번이네요. 개성공단 건설사업 김대중 정부.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그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다 이제 틀린 거예요. 2번만 지금 맞는 내용입니다. 노태우 정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0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를 지금 다 꼼꼼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는 건 보실 때는요. 기출 3회, 최소한 2회 정도는 풀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합격합니다.